조중동으로 불리는 메이저 신문 조선중앙동아일보와 네티즌의 싸움이 날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힘없는 네티즌들이 거대 신문에 맞서는 게 어려울 거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했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언론학자들은 유력 신문사 몇 개가 동시에 네티즌과 이런 싸움을 벌이는 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누구 얘기가 맞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뉴스 후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기자들! 조중동에 분노하는 시민들. 조중동이 이번에 와서 걔네들이 나쁜 언론이고 싸워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솔직히 여태까지 불만이 쌓여왔던 거죠. 성난 시민들의 광고 불매운동에 기업들도 광고 중단을 선언하는데, 작년 같은 패턴에서 보면은 광고를 해야 할 시점이 조금인데 아무래도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고려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요 조심스러워지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조금 밴딩되어 있습니다. 계획들이. 광고 불매운동을 사이버 테러라고 주장하는 조중동. 급기야 광고 불매운동을 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협박성 공문까지 보냈다. 거대 신문사답지 않게 좀 많이 과격한 용어들을 쓰셨더라고요.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 구체적인 언급 없이 그냥 막연하게 그런 용어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불쾌할 수밖에 없었죠. 광고 불매운동을 특별 단속하겠다며 나선 검찰. 전대미문의 광고 불매운동 수사에 수천 명의 시민들이 스스로 자수행렬에 나서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이버 범죄자가 된 네티즌들. 시민들은 왜 조중동 아웃을 외치는지 뉴스 후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오늘의 숙제를 하셨습니까? 매일매일 회원들의 숙제 검사를 하는 인터넷 카페가 있습니다. 이 카페의 숙제는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낸 기업에 이름을 올리거나 해당 기업에 전화를 해서 광고를 끊으라고 요구하는 일입니다. 이 검찰이 불매운동을 한 네티즌을 사법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이 잘못된 언론을 바로잡으려는 독자들의 숙제 검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가 왜 이 힘든 숙제를 하고 있는지 뉴스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한 카페입니다. 한 달 만에 가입자가 3만 5천 명을 넘었습니다. 이 카페 회원들은 한 달 전부터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광고를 내는 기업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카페 게시판엔 조중동에 광고를 낸 기업들의 목록, 인터넷 주소, 연락처가 올라와 있습니다. 회원들은 숙제를 한다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해당 기업에 전화를 걸고 기업의 고객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회사원 임문섭 씨,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조선일보를 펼쳐듭니다. 기사보다는 광고란을 먼저 살핍니다. 그리곤 광고를 낸 기업의 홈페이지를 찾아가서 글을 남깁니다. 지금 조선일보에 광고 난 게 있는데 광고를 계속 내면 제가 15년 고객입니다. 이 브랜드에. 계속해서 이렇게 광고를 실으면 충성도 높은 고객 한 명을 잃게 된다는 그런 일종의 항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외근을 나가기 전에 전화도 한 통씩 걸고 있는데 통화가 쉽진 않습니다. 네. 광고팀이죠? 광고팀이 다 통화 중이시라서요. 그럼 통화하시는 방법이 없나요? 지금 저 광고팀이 전화를 다 통화 중이시라서요. 전화비도 많이 나오고 번거롭기도 하고 처음엔 임 씨의 아내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관련한 조중동의 기사를 보면서부터 생각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번에 광우병 사태 때문에 저도 놀랐습니다. 집사람이 그렇게 응원해주고 할지는. 촛불 집회도 혼자 가고 했는데 집사람이 거의 아프리카 보면서 중계를 해줘요. 제가 이를테면 종로에 있으면 서대문이 어떻다, 저쪽에 만곡동이 어떻다. 기업들은 처음엔 이런 불매운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부 기업들의 무성의한 대응에 네티즌들이 조금씩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식품업의 대표격인 농심의 경우 그래도 우리나라 1위의 신문사입니다. 조선일보는 앞으로도 계속 번창해 갈 것입니다. 라는 대답을 내놨다가 네티즌들의 화를 자초했습니다.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농심 측은 공식 사과문을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진솔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다든가 좀 고객의 소리를 좀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한다든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거의 없었다는 게 너무 아쉽다라는 거죠. 불매운동은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갖가지 아이디어도 등장했습니다. 조중동에 광고를 낸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해지하고 이동통신사를 바꾸기도 하고 여행사의 상품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특정한 언론사에 대한 논조라든지 이런 것이 마음에 안 들 때 그 독자들이 당연히 그 언론이나 신문이나 방송에 광고를 싣는 기업에 불매운동을 들어갑니다. 그것이 미국에서는 당연히 상식적인 일이고 아주 일반화된 다반사된 일이고요. 그래서 하도 많아서 사실은 일일이 그 사례를 끄집어내기가 힘들 정도로 기업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100, 300 계속 전화를 하면 결국 단체의 힘이잖아요. 네네. 야 이거 좀 잘못 대처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크고 작은 기업들이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이의를 제기한 조중동엔 광고를 싣지 않거나 앞으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의 신문 광고를 즉각 중지토록 하며 금일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정서를 고려하여 지적하신 언론 매체 광고는 자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후 광고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이렇게 물건을 토로하는데 그거 다 그냥 무시하고 우리 일을 가겠습니다. 이렇게는 소비자분들을 어떻게든 좀 눈치를 보면서 하는 거죠. 조중동에 대한 불매운동이 이렇게 확대된 이유는 뭘까? 네티즌들은 최근 촛불 집회에 대한 조중동의 보도 행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대선 때 몰락했던 좌파 세력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계기로 다시 결집하기 시작한 것 같다. 결정적인 건 조중동의 쇠고기 보도였습니다. 미국 음식 검사, 우리보다 훨씬 엄격한데 그걸 우리가 먹으면 죽는다니 말이 되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국민 건강권 포기라는 주장은 반미 선동에 불과하다. 그런데 네티즌들은 조중동이 1년 전엔 지금과 전혀 다른 논조로 기사를 썼다는데 더욱 분개하고 있습니다. 몹쓸 광우병 한국인이 만만하니 미 영국인보다 더 취약. 왜 미국산 쇠고기서 뼈 잡고 나오나. 이런 실수를 원천 봉쇄하기 어렵다면 일본의 예를 참조할 만하다. 일본은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한다. 광우병이 위험하다라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불과 1년도 안 된 시점에는 그렇게 떠들어다 내놓고는 불과 뼈 조각 하나만 나와도 절대 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불과 1년도 안 된 시점에 있어서 지금 와서는 전혀 터무니없는 괴담이라고 몰고 가고. 이게 논조가 이렇게 180도 정권에 따라서 180도로 달라진다는 것은 이 언론을 도대체 믿을 수 있겠느냐. 근본적인 신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 언론의 생명이 사실 그 신뢰입니다. 신뢰. 이 신뢰를 상실하게 되면 언론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인데 지금 국민들은 그런 그 근본적인 그 신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불매운동은 기업들의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관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은 사실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요. 굉장히 좀 길어지고 있어서 저희들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관망. 여기에 더욱 당황한 건 조중동이었습니다. 가뜩이나 광고 시장이 위축되는 불경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네티즌들의 불매운동이 신문사의 광고 수익에 심각한 타격을 줬기 때문입니다. 광고량이